어머니의 복수. 명절마다 부려먹던 자식들, 이번엔 어머니가 참지 않았다. 폭발한 복수 작전. 너희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자식들의 배신의 복수를 선택한 80세 어머니의 충격 고백. 엄마, 이제 그만 고집 부리시고 재산 정리하세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관리도 힘드실 텐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통장이랑 도장 챙겨서 나오세요. 이제 다 정리하면 돼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도장 찍으시던지 손주들 얼굴 못 보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자식들의 끝없는 요구에 지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연 청취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올해로 80세 김순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자식들에게 당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어떻게 반격했는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0년 전 제가 47살이었을 때네요. 남편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이 시작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죠. 여보, 나 먼저 출근할게.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큰아들은 24살 의과 대학생이었고 둘째는 22살 대학생. 막내딸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던 상황에서 소식을 들은 저는 앞이 캄캄했죠. 하지만 장례식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10억 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것입니다. 김 여사님, 남편분께서 가족을 위해 거액의 보험을 들어두셨더군요. 보험사 직원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10억이라고요? 어떻게? 네, 매달 꾸준히 납입하셨더라고요. 가족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셨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험금으로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자녀들에게는 이 사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당 일도 그만둘 수 있었지만 꾸준히 식당 일과 잡일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등록금은 어떡하죠? 걱정 마.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매달 적당한 금액만 주며 절약하는 척했습니다.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고 결국 모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도왔는지 주식이나 아파트들을 살 때마다 오르는 행운을 얻어 꽤 여유 있는 재산을 일구었죠.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작은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으며 딸은 학원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과 함께 욕심도 커져갔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혼자서 새 아이를 그렇게 훌륭하게. 자식 농사는 다 지으셨네요. 처음에는 자녀들도 감사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제는 제가 효도할게요. 어머니, 저희가 이제 은혜 갚을 차례예요. 하지만 그건 잠시였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하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면서부터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요구는 큰며느리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어머님, 제가 명품 가방을 하나 사고 싶은데 얼마나 필요한데? 3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루이비통 백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때 제가 도와줬던 게 실수였나 봅니다. 그 후로 요구사항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엄마, 중형 국산차를 사려고 하는데. 어머님, 애들 영어 캠프에 보내려고요. 엄마, 회사에서 승진하려면 골프를 배워야 해요. 매달 들어오는 요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엄마, 전세 보증금이 좀 모자라네요. 어머님,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고 싶은데요. 엄마, 주식이 떨어져서 급전이 좀 필요한데요. 거절하면 자녀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인색하세요? 다른 엄마들은 다 해주던데. 어머님, 우리가 얼마나 효도하는데 이것도 못 해주시나요? 엄마, 우리 아이들 불쌍하게 키우실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부부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재산 관리는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을 시작으로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전을 부치고 떡국이랑 갈비찜을 하면서 자식들을 기다렸죠. 어머님, 저희는 점심 먹고 올게요. 시댁에 먼저 가봐야 해서요. 큰며느리의 문자에 서운했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오후 3시 자식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엄마, 차례상은 왜 이렇게 검소해요? 딴 집은 전복도 있고 음식이 산더미던데. 어머님, 세배돈은 얼마 준비하셨어요? 엄마, 이번에 애들 영어 캠프 보내야 하는데 세뱃돈 좀 많이 주세요.
제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고 세뱃돈 타령만 했습니다. 어머니, 설날이니까 통장 정리 얘기 좀 할까요?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얘기해보자. 어머님 앞으로 된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거 저희한테 증여하시면. 맞아요, 엄마. 세금 폭탄 맞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설날 차례상 앞에서 자식들은 제 재산을 나누는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자식들이 돌아간 후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설날 아침부터 밤까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지만 아무도 맛있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해 가을 추석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추석은 저희 가족 여행으로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 다녀와서 뵐게요. 엄마, 우리도 강원도 가려고요. 갔다 와서 드릴게요. 엄마, 우리도 가족여행 가요. 여행 경비만 좀 보태줘요. 명절마다 반복되는 모습에 지쳐갔습니다. 더 서글픈 건 손주들의 변한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세뱃돈 많이 주세요. 제 친구 할머니는 50만 원씩 주신대요. 할머니, 우리 학원비도 내주세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말하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제 모든 재산을 정리하셔야 해요. 여기 양도계약서 가져왔어요. 갑자기 왜?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니 이제는 저희가 관리해야죠. 큰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빨리 도장 찍으세요. 세금 폭탄 맞기 전에. 작은아들도 재촉했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서류를 보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엄마, 내일까지예요. 도장 꼭 가져오세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문득 제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3년간 자식들에게 준 돈이 무려 5억. 남편이 남기고 간 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숨기고 아둥바둥 살아왔었는데 제가 잘못했었나 싶었죠.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제 재산을 지키고 싶어요. 어머님, 자녀분들이 강요하시나요? 네, 도장 찍으라고 그러네요. 변호사는 제 통장 내역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입니다. 사기 혐의로도 고소가 가능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날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모든 재산을 신탁계좌로 옮겼고 주거래 은행도 몰래 바꿨습니다. 엄마, 오늘 도장 찍으러 가기로 했잖아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자식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자식들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도장 가져오셨죠? 그래, 잠깐 앉아보렴. 떨리는 손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큰 실수를 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주식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다 잃었어.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야, 다 잃었어. 아파트도. 큰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걸 왜 혼자 결정하세요? 저희한테 맡기시지. 며느리가 발끈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전화도 뚝 끊기고 문자도 오지 않았죠.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고 제 생일도 깜빡했답니다. 남편 제사도 저 혼자 지냈네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큰며느리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많이 불편하시죠? 아니야. 그래도 살만해. 며느리와의 만남 이후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모든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자식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 협박성 전화 녹음, 재산 요구 증거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식들에게 문자를 보냈죠. 오늘 저녁 8시 집으로 모여라. 자식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제 진실을 말해야겠구나.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거짓말했다. 네? 재산 하나도 안 잃었어. 다 내가 관리하고 있지.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통장 내역과 자식들의 협박 증거들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증거들 다 모아뒀어. 앞으로 재산 얘기 꺼내면 이걸로 고소할 거야. 엄마, 저희가 이제 늦었다. 너희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증거는 이것만이 아니야.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새로 쓴 유언장이야. 너희들한텐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기로 했어. 엄마,
그럴 순 없어요. 왜 안 되는데? 내 재산이야.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큰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 돈이 없어지니까 이러는 거지? 앞으로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하는 걸로 신청해놨다. 네? 거기서 치매 어르신들 돌보면서 네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반성해봐. 엄마, 이제 가봐. 다시는 돈 얘기 꺼내지 마. 자식들이 떠난 후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복지관에서 봉사도 하고 텃밭도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이웃들과 산책도 하고 요가도 배우러 다니죠. 자식들은 가끔 연락이 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요. 지난주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 요즘 표정이 참 밝아졌어요. 네, 이제야 제 인생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아들이 퇴근 후 늦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웬일이니? 이런 시간에?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네 엄마 고생 많이 한 사람이다. 평생 고생하신 분이야.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란다. 라고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전 아버지의 그 말씀을 완전히 잊고 살았어요. 아들아, 지난 6개월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가 거짓말로 재산을 잃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돈에 눈이 멀었는지. 봉사활동 가면서 다른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보며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셨어요. 또? 무슨? 네 어머니 통장을 절대 건드리지 마라. 평생 한 푼 두 푼 모으신 돈이다. 식당 일 하면서 손이 다 부르텄던 거 나는 다 안다. 하고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전 아버지 말씀은 잊고 엄마 돈만 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작은 아들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너도? 사실 아버지 장례식 때 빚이 있다고 거짓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주신 3억으로 주식 투자를 했었는데 뭐라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죄책감에 엄마 얼굴도 못 보고 엄마, 제가 다 갚을게요. 이제부터 매달 조금씩. 작은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로 그때 딸도 들어왔습니다. 저도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요. 지연아, 지난번에 학원 확장한다고 돈 빌려가서 사실 그거 다 제 명품 사느라 써버렸어요. 딸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당신, 우리 자식들이 이제야 정신을 차렸네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다들 왜 이러니?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매주 한 번씩 꼭 찾아뵐게요. 봉사활동도 성실히 할게요. 빚진 돈도 꼭 갚을게요.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다 같이 밥 먹어요. 큰아들이 제안했습니다. 됐다. 너희들 각자 살기 바쁠 텐데. 아니에요.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딸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아침 일찍부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저희가 장봐 왔어요. 자식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제부터 요리 배워도 될까요? 큰며느리가 앞치마를 매며 물었습니다. 저도요. 어머님이 하시는 김치찌개 비법 좀 알려주세요. 작은 며느리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주들도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세뱃돈 안 받을게요. 대신 할머니랑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전 아직도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니? 식탁에 앉아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큰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실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찾았어요. 일기장이라고? 네.
아버지 옷장을 정리하다가 아들이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아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식당에 갔다. 손이 트고 갈라진 채로 밥을 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진다. 내가 먼저 가면 우리 순자가 자식들 손에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어본다. 네 아버지가 이런 걱정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아버지의 걱정을 현실로 만들어버렸네요. 큰아들이 흐느꼈습니다. 여보, 지켜봐 주세요.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매주 일요일은 가족의 날로 정했어요. 큰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작은 아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식들이 갚은 돈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꺼냈죠.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너희가 갚은 돈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했어. 네? 어떤 거예요, 엄마? 우리 가족 모두의 이름으로 노인 돌봄 센터를 만들려고 해.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야. 식사도 제공하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너희 아버지가 생전에 늘 관심 가졌던 일이기도 해. 자식들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네, 어머님. 저희도 힘을 보태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노인 돌봄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순자 가족 사랑 나눔터라는 이름으로 매일 10명의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센터 개소식 날 남편의 사진을 들고 단상에 섰습니다. 여보, 보고 계시나요? 우리 가족이 당신의 뜻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매주 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재능을 살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보람을 느낍니다. 할머니, 저도 크면 사랑나눔터에서 일하고 싶어요. 손주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제 저는 80 먹은 할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젊고 행복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어르신들을 돕는 일,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진정한 부자의 삶이 아닐까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어요. 당신이 꿈꾸던 모습이죠?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